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유로 유명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어찌나 성실하고 진실되어 보이는지 그때 제 나이 21살 꽃이었네요. 밤낮으로 주야 근무를 하며 살던 시절 남편은 저에게 빛이 되어 주었고 꽃이 되어 주었어요. 아무도 없는 고아였던지라 남편과의 결혼 결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나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울타리가 있겠구나 싶었고 평생 잘해주겠다는 말에 당장 결혼을 결심했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어리다고 했지만 가정이 생기는 걸 소망했던 터라 고민도 안 하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아무도 없는 저를 시어머니께서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는 게 비슷한 수준이니 그저 저희가 잘 살기를 소망하셨어요. 없는 살림에 입 하나 더 늘었네. 일단 결혼하면 돈부터 모아라.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둘이서 열심히 벌면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여자 팔자 만들어가기 나름이랜다. 네가 네 남편을 사장을 만들 수도 아니면 거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야. 명심해라. 네, 알겠습니다. 영숙이가 얼마나 싹싹하고 야무진데요. 회사에서도 일 잘하기로 유명해요. 회사 일이랑 집안일이랑 같아? 하여튼 팔불출은 앞으로를 생각해서 너희 앞날을 잘 꾸려가도록 해. 없는 살림에 갑작스런 결혼으로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했지만 그래도 잘 살길 바라셨어요. 저희 역시 잘 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네요. 임신하기 전까지 일하던 곳에서 꾸준히 일을 했고 임신을 하는 바람에 그만두어야 했어요. 요즘이야 임신에 대해 많이 관대해졌다지만 그때만 해도 임신하면 회사에서 일을 못하는 게 당연지사였거든요. 배불러서 일하기 너무 힘들지? 근데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같이 벌어야 빨리 집이라도 사고 우리 아기 방 한 칸이라도 만들어주지. 남의 집안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임신을 하고 더 이상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저는 부잣집 파출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를 챙겨주시는 사모님 덕에 배가 불러도 다닐 수 있었죠. 이거 오늘 반찬인데 좀 싸가요. 아까 아무것도 안 먹고 빨래하느라 힘들었잖아. 에이, 사모님이 매일같이 챙겨주는데 제가 어떻게 매번 받아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요, 뭐. 꼭 동생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받고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요. 오늘 만든 거라 아주 맛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제가 사모님 신세진 게 많네요. 뭘 그런 말을 해요. 저도 이렇게 동생처럼 말벗도 해주고 마음씨가 워낙 고우니까 이 집안일도 맡길 수 있고 잘 고맙죠. 그러니까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요. 조율하면서 일하면 되니까.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복도 없어서 인복은 꿈도 안 꾸고 살았는데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웠어요. 또 가져왔어? 그 집은 무슨 음식이 이렇게 나만한데? 2식구뿐이잖아. 사장님이랑 사모님밖에 안 계셔서 아무래도 음식들이 많이 남나 봐. 우리야 좋지. 이 잡채며 고기며 얼마나 비싼데. 그러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다 사다 줄 수 있도록 할게. 말만으로도 배부르다. 얼른 먹어. 가난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애를 낳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저는 시어머니에게 해산을 받아야 했죠. 우리 때는 애 낳고 바로 밭일 나갔다. 그러니까 여우 떨지 마. 뱃속에 그렇게 애가 있다가 빠지니까 얼마나 시원해. 그러니까 꾀 피우지 말고 다음 주부터 일 나가라. 애기는 알아서 크는 거야. 그래도 애가 너무 어린데 어떻게 그래요. 거기 사모님도 푹 쉬라고 하셨고 일할 수 있을 때 연락 달라고 하셨어요. 어이구, 팔자 늘어지는 소리 한다. 뭐 아들 낳았냐? 아니, 아들을 낳았어도 우리 형편에 네가 쉬면 말이 돼? 너 그때 결혼할 때 뭐라고 하면서 결혼했어?
집이라도 한 채 산다고 했어, 안 했어? 잔소리 말고 일 나가라. 어? 제 나이 참 어려서 아무 말도 못했네요. 그땐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 친정엄마도 없어서 제 몸을 풀 줄도 몰랐죠. 아니, 웬일이에요? 애 낳고 몸을 풀어야지. 왜 출근했어? 뱃속에 애가 빠지니까 몸이 가벼운 거 있죠? 그래서 조금 도와드릴 일 없나 해서 왔어요. 영숙 씨, 잠깐 들어와 봐요. 아기는? 누가 봐주는 사람 있어요? 아, 어머님이 잠깐 봐주신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애 낳아서 지금 손도 그렇고 얼굴도 부었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일단 여기 앉고 미역국은 먹었어요? 아니요. 첫날 애기 낳았을 때만 먹었어요. 아, 너무하네. 배불러서 남의 집 일하는 것도 안쓰러워 죽겠는데 오늘은 여기서 좀 쉬다 가요. 네? 아니에요. 뭐라도 도와드릴 일 없나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동무나 해줘요. 아무래도 적적했는데 영숙 씨 오니까 좋다. 여기 앉아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영숙 씨 없는 동안 내가 해먹었는데 영 손맛이 안 나네. 알잖아요. 우리 신랑 영숙 씨가 하는 음식만 좋아하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긴요. 난 그냥 영숙 씨가 막 동생 같아. 그래서 챙겨주고 싶고 마음이 가요. 나도 외지에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영숙 씨잖아요. 그러니까 날 그냥 언니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여기서 밥 먹고 저녁 늦게 가요. 그리고 싹도 줄 테니까 가지고 가고. 알겠죠?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받나요? 괜찮습니다. 품삯은 안 주셔도 돼요. 아니야. 영숙 씨 아기 낳았는데 뭐 해주지도 못했고 이걸로 아기 베넷이나 하나 사주던지 해요. 저에게 사모님은 은인이었어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딱이듯 사장님 또한 성품이 바르고 참 반듯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참 호남형이시네요. 실물을 한 번도 뵙지 못하고 늘 사진만 보네요. 이도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그렇게 악착을 떨어요. 이제는 여유 있게 지낼 법도 한데 너무 없이 자라서 혹시라도 다시 돌아갈까봐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자수성가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나는 물 한 방울도 못 묻히게 한다니까?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사모님이 안팎으로 내조를 잘해주시니 사장님도 잘 되시는 거겠죠. 영숙 씨는 참 말도 예쁘게 해. 내가 이래서 영숙 씨 좋아하지. 어쨌든 난 영숙 씨 동생처럼 생각하니까 힘들면 언제든 기대요. 이도 영숙 씨가 꼼꼼하고 일도 잘한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니까 언제든 얘기해. 그렇게 염치 없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3년쯤 됐을까요? 남편이 노름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성실하던 남편 또한 세월이 지나니 참 많이도 변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왜 이래요? 내가 어떻게 버틴 건데 그 돈을 홀랑 가지고 날라. 남자 큰일 하려면 그런 사고 한두 번은 치는 거야. 그래, 뭘 그리 남편을 잡냐? 어?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아시면서. 저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일했어요. 아둥바둥 왜 돈 모았게요. 그저 우리 지연이 방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어쩜. 아, 미안해. 한 번만 봐줘라. 내가 진짜 안 그럴게. 양가놈이 한 번 꼬셔가지고 내가 한 번만 한다는 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무슨 음모에 빠진 게 분명하다고.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여보, 진짜 나 당신마저 이러면 못 살아. 눈물바람 커더라. 부모도 없는 거 받아줘서 지금까지 사는데 그깟 노름 한 번 했다고 지금 이렇게 눈물바람 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어머님은 철저히 남편 편이었어요. 뭐 저희 집뿐만 아니라 시대가 그랬죠. 그래, 한 번만 봐줘. 남자가 큰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뭘 그렇게까지. 당신은 염치가 있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해? 한 방에 잘 돼 보고자 이렇게 된 거야. 그냥 한 번만 넘어가줘. 그래, 지연애미 그만해라. 당신 마지막이야.
당신 노름에 손대면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지연이 데리고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거니까. 뭐? 아이고 세상 좋아졌다. 어디 여자가 집 나간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어머님도 너무 이 편만 들지 마세요. 알겠어. 안 그럴게. 그러니까 마음 풀어. 딱 처음이었고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빌더라고요. 애써 모른 척 덮어뒀고 반복되는 가난이었어요. 그래도 애한테는 가난을 티내고 싶지 않았는데 못 살다 보니 애한테까지 티를 내게 되었죠. 엄마, 나 학교에서 미납금 내려고 독촉장 왔어. 엄마가 어디서 구해볼게. 창피해서 학교를 어떻게 다녀. 미안해 우리 딸. 최대한 엄마가 신경 쓰이지 않게 해줄게. 아이는 커가는데 가난은 계속됐어요. 저 사모님 죄송한데 이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가불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에이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가불해 드릴게요. 항상 염치 없어 죄송합니다. 영숙 씨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 다 이해해요. 우리야 애가 있어서 돈 들어갈 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2식구 사는데 여유 많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돈 얘기는 나한테 해요. 진짜 제가 왜 사모님한테는 늘 신세만 질까요? 어머, 영숙 씨 울어요? 네, 제 신세도 불쌍하고 사모님한테 염치도 없고 저희 애 생각하면 염치를 챙길 때나 싶고 전 왜 이렇게 복도 없는지 나 같은 거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싶어요. 영숙 씨, 울지 마요. 지나고 보면 좋은 일이 올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 그래도 사람 취급해주고 가장 아껴주셔서요. 그러지 말고 지연이 아빠 우리 남편 회사에서 일하는 거 어때요? 저희 남편을요? 그래도 성실했다면서. 지금이야 잘 안 풀리니까 그러는 건데 직장 제대로 잡고 일하면 괜찮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 감사하죠.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제 남편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부족한 분들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웃기지만 사모님 내분은 그때 당시 저의 친정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일용직으로 먹고 살던 남편은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거봐라. 네 남편 뭐라도 해낼 거라고 했지? 야, 우리 아들 오랜만에 출근하는 모습 보니까 이 어미가 든든하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이제 이 아들이 돈 벌어서 열심히 살게요. 그래, 원래 남자들 한 번쯤 꼬꾸라지는 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굴어.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알겠어요. 여보, 나 출근할게. 저로 인해 취직이 된 거지만 치사해서 공치사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본인들이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더라고요. 애 아빠 안정적인 돈 벌어 온다고 놀 생각 말아라. 어? 너는 살림에 보태야 돼. 네, 알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어디 저 쉬는 꼴을 보시겠나요? 저도 제 새끼 떡볶이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어서 돈 벌 거예요. 뭐야? 이제 내가 만만하지? 아니요. 어머님이 어떻게 만만해요? 제일 무섭지. 하여튼 뭐 하나 이쁜 구석이 없지. 새치식 때는 아주 단아하니 말도 잘 듣더니 이젠 억처이가 되어가지군. 시어머니 말대로 부끄럼 많던 20대 초반 아가씨는 어느덧 억척을 떨어대는 30대 아줌마가 되어 있었죠. 사장이 나 진급시켜준대. 너무 잘됐다 여보. 축하해. 회사가 그래도 탄탄하니 괜찮지? 당연하지. 내가 오죽 잘난 인재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버티고 다니는 거지. 다행이네. 하긴 요즘 출장도 많고 바빴잖아. 사장님이 노고를 인정해 주셔서 다행이다. 내가 대리 안 달면 누가 대리를 달아? 그러게 축하해. 우리 오늘 저녁에 어머님 모시고 지연이랑 나가서 외식할까? 오랜만에 지연이도 고기 먹고 싶다는데. 어? 아, 나 오늘 약속이 좀 있어서. 그래도 명색에 대리를 다는데 회사 사람들한테 한턱 쏴야 하지 않겠어? 아,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럼 늦어? 늦어. 기다리지 마. 남편은 참 바쁘게도 일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진급도 빨리 했고 저 역시 사장님 내외한테 너무 감사했죠. 사모님 항상 감사해요. 저희 남편 이렇게 된 게 덕분이에요. 에이, 지연 아빠가 잘하는 걸.
우리 애 아빠 말로는 팀장이 그렇게 입에 마르게 칭찬을 한대. 아, 그래요? 그 애가 조금 사고를 쳐서 그렇지 원래 성실하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영숙 씨 말이 딱 맞았어. 아, 근데 팀장이 누군지는 알죠?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못 배워서. 안 그래도 저희 남편 그렇게 돌봐주신다고 하니 한번 회사에 찾아갈까 했어요. 하긴 그것도 좋겠다. 상사가 그렇게 아껴주니 아내가 챙기는 것도 좋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전 떡을 해서 남편의 회사에 갔어요. 남편을 잘 돌봐주는 사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거든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안사람의 내조도 크게 작용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 회사에 다다를 때쯤 커피숍에서 남편과 웬 여자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뒤따라 가보니 회사 앞에 멈춰 손을 빼고 걷더라고요. 순간 내가 뭘 본 거지 싶은 게 정신이 아득해졌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의 팀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당신 여기까지 웬일이야? 누가 떡을 먹는다고 회사까지 가져와? 그래도 당신이 승진도 하고 위에서 잘 돌봐주시는데 제가 뭐라도 해야죠. 됐어, 얼른 가. 요새 내가 돈 좀 잘 벌어주니까 아주 살만하지? 지연이 챙겨. 안 그래도 걔 말도 안 듣던데. 그게 다 당신이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고. 일단 집에서 얘기해요. 오늘은 일찍 오고. 남편의 회사였기 때문에 참았어요. 저보고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는 팀장이었지만 저 역시 아무 말 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에게 따져 물으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당신 내가 지금 바보 등신인 줄 알아요? 회사 일 모른다고 지금 바보 만들지? 뭐야? 막말로 오피스 와이프 몰라? 날 그렇게 챙겨주는 팀장님 덕에 진급도 빨리 했구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 남편한테 따져 물어. 그 여자는 당신이랑 달라서 아주 세련되고 회사 일은 얼마나 똑소리 나게 하는데 그냥 회사 내 와이프라고 생각해. 뭐라고요? 그게 지금 바람난 남자가 할 말이에요? 노름에 이어 바람까지 아주 날 바보로 알지? 너 그만 못하냐? 남자가 일을 하다 보면 여자랑 엮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네 신랑을 잡아? 네가 회사 일에 대해 뭘 좀 알아? 어머님, 저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저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지연이랑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남의 집 식모 사는 거예요. 저도 마음만 먹으면 회사 격리 정도는 취직 가능하다고요. 아이고, 아주 이제 시애미한테까지 바락바락 대드는구나. 어머니한테 당장 사과 못 드려? 네가 지금 엄마한테 큰소리 치고 군번이야? 다시 한번 말한다. 그 여자랑은 회사 내에서 그냥 긴밀하게 지낼 뿐이고 별다른 건 없어. 내가 회사에서 잘 지내려면 그 여자한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입 다물어. 바람을 당당히 피시겠다? 바람이 아니라니까. 오피스 와이프라고. 회사 내에서 날 챙겨주는. 당신이 나 사장 만들어줄 수 있어? 당신이 나 월급 많이 줄 수 있어? 다 우리 가정 위에 나도 참고 일하는 건데 어쩜 철이 이렇게도 없냐고. 남편은 당당했고 하도 제가 난리를 피우니 그 여자와 결국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애를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네요. 어차피 사랑보다 이제는 정으로 산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애한테 창피한 짓 하지 말아요. 아주 가장을 뭉개지? 정말 뭉개져 볼래요? 나도 참고 있어. 차마 이런 얘기까지 미주알 고주알 사모님에게 하지 못했지만 제 얼굴 표정만 보고도 알아차리시는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숨고 싶었네요. 내가 지연 엄마를 몰라?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그냥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저도 참 주책이지 사모님한테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정말? 하긴 남편한테 듣기론 되게 잘 챙겨준다고 했어.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그런 사단이 났구나. 아, 어쩌겠어. 그래도 밥 안 굶기고 지연 엄마가 참고 산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안 그래?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는 꼴이지. 네, 맞아요. 늙으면 아주 구박이나 해버려야지. 어쩌겠나요? 지금이야 우리 애 밥 먹고 옷 입히고 학교를 보내주는데 제가 참아야죠. 그래, 언제든 나한테 와서 욕해. 난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 없는 거 알지?
그리고 울고 싶으면 와서 실컷 울어. 내가 힘은 못 떼어주지만 그래도 욕은 같이 해줄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이 드는 시절에도 저에게는 든든한 아군이 있었어요. 뭐? 사업? 사업이 어디 누구네 집 애 이름인 줄 알아? 넌 왜 그렇게 남자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 그래, 내가 사업해서 너도 삐까뻔쩍한 옷 입고 다니고 싶지 않아? 막말로 네가 맨날 뻔질나게 일해주러 가는 그 사모네 가면 뭐 느끼는 거 없냐고. 돈 많으면 네가 사모가 되는 거야. 그래도 하던 가다가 있어야 사업도 하는 거지.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했던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야지. 내 능력에 어떻게 남 밑에서 썩어? 여보, 제발 허튼 생각하지 말자. 우리 밥 먹고 사는 거 지금 사모님 댁 덕분이야. 거기 회사 안정적이고 탄탄한데 왜 또 가시밭길을 가려고 해? 어차피 너도 내가 회사 가서 정리는 했다지만 그 여자 만나는 거 찝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내 사업 하겠다고. 차라리 다녀. 괜찮으니까 다니라고. 넌 왜 이렇게 우리 아들 기세를 꺾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 사업하다가 집 여럿 말아먹어서 그래요. 아니, 그게 될 말이야? 초를 쳐도 유분수지? 하여튼 가는 코딱지만 해가지고 네 남편이랑 이렇게 다르니 어떻게 살겠어? 그래도 제 말 들으세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아, 됐고. 난 이미 사업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리고 당신한테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야. 알겠어? 여보, 진짜 이럴래? 한번 사업에 꽂힌 남편을 말리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결국 사직서를 내고 가셨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우리 남편이 착실하게만 하면 거래처가 되어주겠대요. 정말요? 아, 저야 감사하죠. 사실 지연 아빠 집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 하나는 확실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믿는 거니까 영숙 씨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우리 남편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하니까. 늘 사모님한테는 받기만 하네요. 외로운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영숙 씨인데 뭘. 그리고 진짜 윈윈이니까 너무 마음 안 써도 돼요. 남편의 첫 사업은 고무줄과 자재들을 납품하는 것이었고 그 거래처의 1순위를 사장님이 해주셨어요. 본인 회사를 그만두면서 사업체를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제 남편이 잘 해낼 거라고 믿었다고 했죠. 저희가 괜히 신세 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남편도 괜찮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상하게 영숙 씨네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네. 아무래도 본인도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니 마음이 쓰이나 봐. 제가 언제 한번 식사 대접이라도. 그럴래요? 그래, 남편도 언제 한번 영숙 씨랑 밥이라도 함께 하고 싶다고 했는데.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꼭 좋은 데로 고르세요. 알겠어요. 남편이랑 상의해서 시간 좀 볼게. 그렇게 늘 받기만 하던 분들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하려고 했죠. 그날 꼭 시간 빼요. 우리 집 얼마나 도와주시는 분들인지 알지? 전 사장님이시니 예의 있게 잘하고. 알겠다니까 자꾸 그래. 그리고 언제적 사장이야? 옛날 사장인데. 그러지 말아요. 정말 좀 예의 있게 굴란 말이야. 알겠다, 알겠어. 아유. 별도 달도 따줄 것 같던 남편은 언제 저렇게 변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 네 분과의 식사 자리가 됐고 남편은 끝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바쁜가 봐. 하긴 이제 막 사업 시작하면 바쁠 만도 하지. 우린 괜찮으니까 영숙 씨 걱정 마요. 네, 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참 너무하네요. 에이, 괜찮대도 얼른 밥이나 먹어요. 그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왔지만 남편은 그날 외박을 하였죠. 남자, 원래 일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네 남편이 이제 뭐가 아쉬워서 그 전 사장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냐? 네가 그 집 몸종이면 우리 아들도 몸종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저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인데 말씀을 어찌 그렇게 하세요? 너무하시네요. 이가 지금 뭐라고 다니는지 그리고 캐묻지도 못해요? 아내가 바깥 일을 왜 신경 써? 제가 행여라도 남편에게 할 말이 할세면 시어머니가 나서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기세를 이어받아 남편 또한 저에게 큰 소리를 쳐댔죠. 당신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사장인데. 그러지 말고 거하게 잔치나 좀 열지. 내가 이제 거래처가 한 개가 아니라 한 3군데 생겼는데 이제는 사장 직함 내밀만 하지. 그러니까 잔치 좀 열자고. 알겠어요. 마음에 드는 구석은 없었지만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고 허튼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사장으로 취임하여 축하할 겸 온 식구 불러 식사를 대접하려는 날이었죠. 우리 아들이 최고지. 이런 아들 없다고. 요즘에 사수성가하기 얼마나 어려워. 내가 이제 여한이 없어. 엄마, 그렇게 기분 좋으세요? 그럼 너 빌빌거릴 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떡하니 사장도 됐고 하니 요즘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러게, 어머님이 이렇게나 좋아하시네. 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한테 줄 게 있다. 자, 이거 받따라. 온 식구들을 불러놓고 저희에게 이혼장을 던지는 시모였어요. 이게 뭐예요? 딱 보면 모르니?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고귀한 내 아들한테 이제 떨어져. 솔직히 너랑 우리 아들이랑 같니? 뭐 뒷바라지 해줄 친정이 있나? 아니면 우리 아들 바가지를 안 긁어대나?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애야. 어머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도 어머님 뜻에 동의하는 거지? 동의구나 발이고 얘를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네가 옆에서 마누라 행세하는 게 말이 돼? 서포트라뇨? 이 사람한테 여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너도 알잖아, 그 팀장. 그 팀장이 얼마나 우리 아들을 물심양면 돕는지 알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당신도 정리했다고 했으면서 아직도 만나고 있었어? 사람 우습게 보는 거지. 막말로 나 승진시켜준 사람이 누군데. 그 여자 아니었으면 나 회사 차릴 생각도 못했어. 옆에서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그래, 내가 당신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 이미 이렇게 나랑 이혼을 마음먹고 말하는데. 근데 각오해. 나 이렇게 순순히 이혼이 주진 않을 거야. 누구 좋으라고. 그리고 사장님 내뿐이 누구 때문에 자기를 봐준 건데 참나. 뭐? 그 여자 공이 커? 그래, 우리 이제 그만 살자. 이제 그냥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깔끔히 끝내자고.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하는데 내가 너 만나고 고생 얼마나 했냐?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이혼하자고. 지안이도 네가 그냥 키워. 나 새 출발만 할 수 있게 해줘. 우리 아들 잘한다. 그래, 그렇게 단칼에 끊어내야 해. 애 낳은 게 뭐 유세냐? 아들 하나도 못 낳았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사장님이고 회사를 호령하는 대장이니 세장가 가서 아들 하나 딱 낳으면 돼. 너도 나한테 미련 그만 가져. 미련이라니 진짜 웃긴다. 당신 잘된 게 모두가 당신이 잘나서인 줄 알아? 그래, 그 여자가 회사에서 이끌어줬겠지. 근데 언제까지 이끌어줄 수 있대? 아무것도 없는 너랑 그 여자랑 같아? 넌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내가 당신 취직시켜주고 남의 집 몸종 살면서 얼마나 잘했으면 당신한테 회사며 거래처며 연결됐겠어. 정말 사람 노고는 모른다. 극한 몸종하면서 뭘 얼마나 입김이 셌다고. 됐고 좋게 끝내자. 그래, 알겠어. 이혼해줘야지. 웃으면서 이혼 도장을 찍은 그때 현관에서 반가운 얼굴들이 등장했고 그 얼굴들은 저를 물심양면 도와준 사모님과 사장님이었어요. 제 친오빠와 새언니 말이죠. 깜짝으로 등장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이혼해요. 지금까지 식모살이에 가며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봉양했더니 본인이 잘나 사장된 줄 알고 절 내치려던 애요. 이 두 모자가. 그래서 저도 가차없이 이혼도장 찍는 중입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영숙 씨한테 어쩜 이래요? 아니, 아가씨한테. 아가씨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말씀 못 드렸네요. 오늘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 제 친오빠 네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온 가족 앞에서 이혼을 공표할 줄은 몰랐어요. 친오빠라니,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믿고 싶겠지. 나보고 친정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고아라고 늘 저 무시하셨잖아요, 어머님이. 그런데 저도 이렇게 든든한 친오빠가 있었네요. 지금까지 내 동생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던 겁니까?
당신 내가 그래도 영숙이 남편이라고 마음에 안 드는 거 거래처도 꽂아주고 했는데 지금 내 동생을 찬밥 취급하는 거야? 아니 동생이라뇨. 어찌 몸종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몸종이라니 자기 와이프한테. 그리고 남의 집 일을 영숙 씨가 왜 하게 됐는데요? 어쩜 우리 아가씨 지금까지 고생만 했나 보네. 됐어요. 여보, 우리가 영숙 씨랑 지연이 데리고 가면 그만이야. 이딴 집 미련도 없다고. 영숙아, 가자. 아니 말이 되냐 그게?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날 사장님 네 분과 식사 자리를 할 때 아무렇지 않게 가족 얘기가 나왔어요. 전 아무도 없어서 참 친정 같고 좋아요. 나도 마찬가지지. 영숙 씨가 동생 같고 얼마나 좋은데. 여보, 제가 말했죠? 영숙 씨도 가족이 없는데 저도 없고 당신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나 영숙 씨한테 마음이 너무 간다고. 그러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와 동병상련이라고 어찌나 마음이 쓰인다고 하든지 저도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매일 말만 들었지 이렇게 뵙게 되니 좋은데요. 저도요. 아니 그럼 고향이 어디세요? 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어쩌다 오빠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천에 고아가 됐는데. 오빠요? 오빠가 있었어요? 가만 말씨를 보아하니 강원도 사람이에요? 아, 네 맞아요. 어머 티나나요? 많이 고친다고 고쳤는데. 혹시 어머님 성함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일이신지. 제 어머니 성함은 강옥자 자자예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장님은 오열을 하고 제 팔을 들춰보셨어요. 맞구나 우리 미자. 너 팔 어렸을 때 뜨거운 주전자에 데워서 이렇게 화상 흉터도 있잖아. 오빠야. 내가 네 오빠라고. 나 모르겠어? 시장에서 나랑 손잡고 가다가 널 잃어버린 채로 하루를 편하게 산 적이 없다. 부모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동생 하나 챙기지 못해서 지금까지 발 뻗고 잔 적이 없다고. 오빠라고요? 아니 사장님이. 어머,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게 말이 돼? 영숙 씨가 그럼 내 아가씨라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매일 얘기하던? 그래, 미자가 확실해. 흉터며 말씨며 다 똑같고 어머니 성함까지 말이야. 미안하다. 이 오빠가 미안해. 널 찾으러 방방곡곡 돌아다녔는데 제일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네. 오빠를 이렇게 마주하게 되다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모님, 아니 언니라고 부를게요. 저희 오빠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고맙죠. 오빠 만나서 나만 이렇게 행복 누리고 사는데 어쩐지 영숙 씨가 너무 가족 같고 동생 같더라니. 우리 인연이 이렇게 되려고 그랬나 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와 오빠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옛 추억을 회상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남편한테 얘기해야지. 그냥 나중에 하려고요. 어차피 그이도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거래처가 우리 하나뿐인데 바쁘긴. 그래도 나가서 일하는 사람인데 바쁘다니 그렇구나 해야죠. 우리 영숙이가 잘 살려면 네 서방이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내가 아는 거래처들도 좀 소개시켜 줘야겠다. 어머 정말요? 괜히 저희 때문에 오빠만 난처한 상황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네 남편이 그렇게 착실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사업도 시작하고 있으니 내가 조금은 도와줘야지. 얼마 만에 찾은 동생인데. 고마워요 오빠. 제가 계속 신세만 져서 어떡하나요. 아가씨 무슨 신세예요. 난 오히려 친동생이 생긴 것만 같아 너무 좋은데요. 이도 나도 가족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는데 가족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생각 말아요. 그리고 아가씨한테는 이제 우리가 친정인데 우리가 뭐든 도와줘야지. 사모님, 아니 언니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족이 아닐 때도 새언니가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봐. 항상 감사했어요. 저희 남편도 흔쾌히 회사에 받아주시고 쉽지 않을 텐데. 그거야 영숙 씨. 아니 미자가 동생 같은 마음에 그런 거지. 역시나 내 동생이었으니 마음이 끌린 거야.
그렇게 저희는 회포를 풀었어요. 남편에게 언제쯤 이야기할까 했지만 얼굴 보기도 힘든 남편이었기에 얘기할 새도 없었죠. 그리고 오늘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축하를 받고 싶었으나 이혼장을 받은 것이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잘해서 거래처들이 많이 생긴 줄 알았으나 사실은 남편 내에 거래처들을 꽂아준 건 다름 아닌 저희 친정 오빠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날뛰면서 저에게 이혼장을 던지는 시모나, 그걸 보고 당장 이혼하자는 남편이나 그 인성들을 제대로 보았죠. 내 동생 눈에서 피눈물 내려고 했더니 진짜 기가 차네. 원래 개차반인 건 진작 회사 다니면서 알았지만 그래도 영숙이 사정이 딱해서 봐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내 동생 뒤통수를 쳐? 네 회사에 거래고 뭐고 없을 줄 알아. 아니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거래를 끊어버리겠다고요? 당연하지. 내 동생이랑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자네를 왜 봐줘야 하지?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자네 같은 인간을 말이야. 아니 얘 지연 엄마야.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이게 사실이야? 네가 친정이 있었어? 그리고 이 사장님이 네 친오빠라고? 왜요? 어머님 이제서야 앞뒤 분간 좀 되시나 봐요. 하지만 어쩌나요. 이제 모든 게 늦었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저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몰랐던 일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자. 그 여자랑 얘기해. 어차피 그 여자가 자기를 성공시켰다며. 지연애비야,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라. 너 지연 엄마 놓치면 사단나. 정말 두 얼굴이란 이런 건가 싶은 게 무섭네요. 저보고 대놓고 나가라고 하신 분이 이제는 아들한테 저를 놓치지 말라니.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예쁘던 안 예쁘던 지금까지 어머님 모시고 살았어요. 때 되면 따뜻한 밥 한 끼 놓친 적 없고 그래도 어머님 핏줄 지연이 이렇게나 잘 키웠어요. 1등 한번 놓치게 한 적 없고 그렇다고 제가 놀았나요? 뒤에서 악착같이 식모살이 해가며 살았다고요.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여자의 눈 돌아가서 정신 못 차리면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야죠. 어떻게 그러나요? 하긴 그럴 양반이면 저한테 이혼장 던지지도 않았죠.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 집 미련 없고 내 새끼랑 떠나면 그만이에요. 당신도 나한테 별도 달도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그러더니 여기까지인 인간인 거지. 한 푼도 없이 만나 지금까지 내조했으면 이혼장이 아니라 그래도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을 줄 알았는데 이런 날이 오늘일 줄 알았는데 이 좋은 날 나한테 나가라니. 나도 당신한테 있던 정 없던 정 다 떨어졌어. 왜도? 그래, 한 번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2번은 못 참지. 게다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를 뻔히 알면서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다는 당신 이중인격 소름 돋아. 내가 그랬어? 실성을 했나 봐. 우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자. 우리 사이에 지연이가 있잖아. 아니, 이미 당신 마음 다 들켰어. 그리고 그 여자랑 아직도 정리 안 된 마당에 나랑 뭐 어째보려고. 정리하면 그만이지. 한 번만 봐주라. 이제 진짜 떠받들고 살게. 사장님, 아니 형님이 이제 내 뒷배가 되실 건데 내가 왜 당신을 홀대하겠어. 그러니까 마음 돌리고 우리 같이 살아보자. 내가 정말 잘할게. 자네 정말 속물이군. 내가 없는 우리 영숙이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았어. 기말할 것 없어. 내가 영숙이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영숙아, 가자. 다신 이 집구석이랑 상종도 말어. 그래요 아가씨. 더 이상 말할 건덕지도 없는 집이에요. 지연이도 일어나. 전 그렇게 친정오빠 새언니에게 딸과 함께 이끌려 나갔고 저와 딸 둘뿐인 걸 안쓰럽게 여겨본 본인들의 집에 방을 하나 내주었어요. 오히려 조용했는데 이렇게 복작복작해지니까 너무 좋네요. 얼른 들어와요. 이렇게 염치 없이 신세져도 되나? 네가 내 동생인데 무슨 염치야. 우린 가족인데. 지연이 공부도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카 하나 뒷바라지 못 해줄까봐 이러려고 돈 버는 거야. 너 찾으려고. 오빠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언니도요. 오빠와 언니는 정말 저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었어요. 아이도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안정을 많이 찾아갔고 친정오빠와 새언니가 삼촌 숙모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죠.
왜 보자고 했어? 법원에서나 보면 될 것을. 나 무일푼 거지야 지금. 네 오빠가 거래 끊고 다른 사장들도 거래 끊어서 오갈 데 없어졌다고. 널 뒷바라지해주는 그 팀장 있잖아. 그 여자가 개털된 나를 쳐다볼 것 같아? 그리고 그 여자도 니네 오빠에서 잘렸는데 날 어떻게 뒷바라지 하겠어? 그러니까 마음 돌리고 오빠한테 내 얘기 좀 잘해줘. 내가 왜? 착각하나 본데 우리 이혼 소송 중이야. 마음 좀 돌려줘 제발. 엄마도 머리 싸매고 누우셨단 말이야. 어머님이 본인 발등 찍은 걸 왜 나보고 돌리래? 두 모자는 좀 당해봐야 해.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도 저를 찾아와 허구 헛날 빌어댔어요. 하지만 돌아선 마음이 쉽게 달라지지는 않았죠. 그렇게 저는 계속 소송을 이어갔고 남편의 외도 인정과 더불어 상간녀 소송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의 남자랑 놀아날 땐 좋았겠지. 이제 네가 데리고 살던지 말던지 해. 회사까지 잘린 마당에 이렇게 해야겠어요? 내가 회사 잘리면 그만이지. 회사 잘린 거는 네 능력 부족이고 외도한 대가는 치르셔야지. 상간녀에게 위자료와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렇게 새 출발을 했어요. 영숙이 너 우리 회사 경리라도 해볼래? 지연이야 내가 다 공부시켜주겠지만 집에서 적적하지 않겠어? 너도 벌어놓고 하면 좋잖아. 나야 고맙죠. 저도 제대로 된 일 해보고 싶었어요. 언니랑 이렇게 집에서 담소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말이에요. 네가 격리로 일만 잘하면 승진도 시켜줄 거고 나중에 지연이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좋잖아. 내가 물려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 그게 너무 좋겠네요, 아가씨. 그렇게 해요. 오빠와 새언니의 권유로 전 그렇게 오빠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문서를 다루는 일들이 쉽지 않았고 공장 이교대와 식모살이만 하던 저라 컴퓨터가 참 낯설더라고요. 천천히 해. 다 배워가며 하는 거다. 고마워 오빠. 오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늘 미안해요. 내 핏줄이 너밖에 더 있냐? 이렇게나마 엄마랑 아빠한테 그래도 면목이 생긴 것 같아 좋아. 엄마 아빠도 살아계셨으면 좋았는데.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친정 오빠가 아니라 아빠라고 생각해라. 초년에 고생한 복을 중년에 다 받는다고 생각이 들 만큼 오빠와 언니와의 생활은 행복했네요. 동네가 좁아서 남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시모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인사는 해야지. 그래도 지연이 할머니인데.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전 시어머니 장례까지 다 마쳤고 애 아빠 얼굴을 보는데 말이 아니었어요. 잘 살고 있어 보이네. 당연하지. 나 요즘 일도 해. 그러니까 당신도 정신 차리고 살아. 처음 나 만날 때처럼 뭐라도 하면서 그냥 성실하게 살아. 애 아빠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지연이 부끄럽게 하지는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좋은 여자랑 딸을 두고 뭐 했나 싶다. 진짜 미안하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후회하셨어. 나도 다 잊을 테니까 잘 살아. 전 남편은 장례식 때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애한테나 잘해. 그래도 애 아빠니까 나한테 미안하면 애한테 아빠 노릇 확실히 해. 알겠어. 남은 인생 아이만을 위해 살게. 나도 많은 걸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잃어보니 알겠더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슬픔보다 본인이 하는 행동들이 더 후회가 돼서 그런 것 같았죠. 그리고 종종 아이한테 전해 듣기로는 큰 화물차 운전을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어요. 아빠가 엄마랑 재결합하고 싶어 하더라? 엄마가 돌았니? 너도 이제 커서 알겠지만 엄마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고 좋아. 너나 얼른 커서 시집가면 더 좋겠고. 알겠어. 아빠도 참 왜 그러고 살았대? 내 아빠지만 답답스러워. 그래도 네 아빠잖니. 하긴 아빠가 잘못은 많이 했지. 그래 누굴 탓해. 넌 그래도 네 아빠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라. 없는 돈에 그래도 너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려고 지금 저렇게 일하잖니. 엄마랑은 끝났어도 네 아빠야. 알아. 잘못은 했지만 지금 잘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그래도 삼촌이랑 숙모가 해준 공은 못 잊어. 엄마 그렇게 힘들 때 얼마나 다행이야.
맞아. 삼촌이랑 숙모가 너한테는 끔찍했지. 엄마도 삼촌 없었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어. 제 부모님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저희 친정 오빠예요. 일찍 돌아가셔서 원망했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든든한 오빠를 주셨으니 정말 행복하거든요. 제 딸에게도 형제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뭐든 잘하는 아이이니 걱정을 놓아요. 그런 아이가 한 번씩 아빠를 보고 오면 그래도 마음은 좋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럼에도 어쩌겠나요? 그렇게 어영부영 세월이 흘렀고 친정 오빠네 회사에서 자리를 잘 잡아 지금은 딸과 함께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딸이 벌써 시집을 간다고 하네요. 딸이 시집을 간다고 하니 이혼한 남편과 볼 일이 간혹 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미안해서 얼굴도 못 쳐다보는 남편이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착실하게 사는 것 같아 아이 아빠로서는 한켠으로 마음이 놓이긴 하네요. 제 인생이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제 인생을 제가 더 응원하려고요. 여러분들도 본인을 위해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지나고 보니 인생 참 별거 없고 덧없더라고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꽃피는 봄날이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